최상목 대행이 계엄 당시 받은 쪽지가 비상 입법기구 예비비 마련하는 내용이었다. 네. 저는 그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경제 F4 회의가 11시 40분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하에 있는데 계엄 하에 소위 경제부총리랑 한국은행 총재랑 금융위원회 금감원장 4명이 모였는데 그런데 이 쪽지 얘기를 안 했다고? 아직 계엄이 펄펄 살아있을 텐데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기재부 1급 회의도 했거든요. 그 쪽지의 내용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리고 한국은행은 유동성 무제한 공급 방침. 그때 회의록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무인기 지시 단독, 중요한 단독이죠. 매우 중요한 단독인데 JTBC가 최근에 아주 맥을 짚는 단독을 연속으로 하고 있어요. 최상목 대행이 계엄 당시 받은 쪽지가 비상 입법기구 예비비 마련하는 내용이었다. 네. 이 단독도 아주 예리한 단독이었거든요. 그때 최 대행은 내용 모른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뭐 느낌상, 그러니까 종이를 받았는데 느낌상 계엄 이후에 그 상황에 대한 지시가 있는 것으로 느낌을 받아. 느꼈다. 네. 그리고 이제 차관보에게 전해줬다라고 했죠. 저는 보지 않고. 거짓말이라고 보는 것이 계엄 해제 전에 경제 F4 회의가 있었어요. 경제 F4 회의가 11시 40분에 있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계엄 11시 해제는 40분. 1시가 넘어서니까요. 그러니까 12월 3일 당일이었습니다. 계엄 하에 있는데 계엄 하에 소위 경제부총리랑 한국은행 총재랑 금융위원회 금감원장 4명이 모였는데 그런데 이 쪽지 얘기를 안 했다고? 아직 계엄 해제가 되기 전이고 아직 계엄이 펄펄 살아있을 텐데 그리고 바로 이어서 기재부 1급 회의도 했거든요. 그 쪽지의 내용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면 내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유동성 무제한 공급 방침이라는 그 말만 했죠. 발표도 네. 그 말만 했고 비상입법기구 얘기, 예비비 얘기 안 했어요. 그때 회의록이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이 계엄 반대했다. 그리고 이후로 쭉 이어지는 여러 가지 관련 기사들. 헌재 재판관 2명 임명한 거 잘했다. 이거 제가 영웅 만들기라고 했잖아요. 어제는 인사권 행사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최상목 인사권 행사한다. 정부 고위직 인사. 네, 이르면 다음 주에 정부 부처의 고위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전부 다 최상목이 하니까 진짜 대통령 같다. 국정 안정이 된다. 그 분위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검사공화국이 막을 내리는데 또 다른 관료 엘리트 집단 기재부 라인이 오비가 중심이 돼서 우리라고 다음 권력 잡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TV조선이 보도했거든요. 그러면서 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뭐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라는 의지다. 뭐 자기들이 검사공화국 보니까 특활비 동계산도 안 되는 머저리들이거든. 그래서 최상목을 재경라인 소위 모피아가 뒤에서 받치고 보수 매체들이 띄우고 어제는 뭐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최상목 잘했다고 막 칭찬하는 기사 막 내고 적극 지지한다고 하고 저기 보면은 특검 거부도 적극 지지한다고 돼 있어요. 정말 빠른 국정 안정을 원하면 내란 특검 거부권 행사하지 말아야지. 내란 종식을 방해해놓고 무슨 국정 안정이야.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2인 임명에 대해서 국가 신용도 측면에서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옹호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추켜 세우면서 그 최상목 권한대행에 반발한 국무위원들은 비판도 했습니다. 최상목을 지금 띄우고 있어요. 단순히 최상목 하나를 띄우는 게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모피아 라인이 다음은 우리가 가져가자. 그 퍼포먼스입니다. 이창용 총재 관련해서 계엄 이틀 후에 바로 직후죠. 12월 5일날 이상한 기사가 하나 나요. 이거 주목한 분들 없을 텐데 저는 그때부터 참 이상한 기사다 라고 생각했는데 포스트 한덕수라고 네. 포스트 한동훈도 얘기가 나옵니다. 계엄 이틀 후인데 네, 그래서 계엄과 윤석열 관련한 탄핵된다고 그 라인은 본 거예요. 저기서. 그래서 자기들 프로젝트 시작한 겁니다.
저 당시만 하더라도 차기 인물 인순위는 이창용이었나 보고요. 그리고 한덕수 탄핵되고 최상목이 다음이 되면서 일단 최상목 띄우고 대선 전국에 최상목 또는 이창용이 출마할 걸로 저는 보입니다. 이 라인은요 수사가 아니라 돈으로 협박하는 라인이거든요. 만약에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 탄핵한다고 하면 환율 방어 일부러 하지 않아서 폭등하게 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최대한 행보 역시 또 하나의 경계 사안으로 아주 면밀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보고, 조중동 동학까지는 아니고 조중은 그쪽에 호의적이고 새로운 카드로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연속으로 해서 최상목 띄우는 기사 내고 있어요. 그리고 최상목 관련해 또 하나 언급해 드릴게. 어제 제가 최상목 등이 헌재 재판관 2명 임명한 거, 그래서 8인 체제가 된 건 오히려 6인 체제보다 기각 가능성 관점에서 더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왜냐하면 8인 체제에서는 3명만 확보해도 5대3으로 기각 가능한 체제라서 어제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지를 써가지고 한남동에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착 보냈을까? 헌재 가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전제를 깔고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5대 3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5대 3. 잠깐, 야 이거 취재한 겁니까? 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용산 쪽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이거 5대 3 만들면 된다. 그러면 8명 체제니까 이 중에서 3명만 3명. 예, 3명만 반대하면 기각이잖아요. 제가 한 말이 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용산에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8인 체제는 안 된다. 반드시 9인 체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고, JTBC가 이렇게 맥을 짚는 보도를 이어가면서 윤석열이 군과 국가안보실 직통으로 드론 사령관에게 북한에 드론 보내라는 작전을 지시했다. 네. 두승찬 의원이 이야기한 인터뷰 컷. 직접적으로 V 지시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안보실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4명의 한조가 돼서 북한에 대한 표적을 선정하고 실제로 무인기에다가 삐라통을 장착하고 그 삐라통은 3D 방식으로 제작을 했고.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국방부 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예요. 왜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가 대한민국 군도 속이려고 했나?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는 사실을 숨겨야지. 만약에 북한이 그것 때문에 연평도 포격이라도 하면 국방부 합참에 북이 먼저 도발했으니 치라라는 네. 지시에 반대하지 않을 테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실제 오물풍선 원점 타격하라는 지시 합참에서 반대해서 못했잖아요. 그래서 군을 속이려고 한 것이다. 군 통수권자가 군을 속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국가안보실을 통해서 이 작전을 한 겁니다. 이것은 외환 유치죄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자기 군을 속이면서까지 공동체에 해를 입히려고 한, 이건 반역이에요. 반역. 전쟁 나면 자기들이야 지하 벙커에 숨으면 살지. 국민들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 5천 역사에 이런 정도의 반역을 한 리더는 없었어요. 그 정도로 미친 자예요.